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원래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다가 녹화 버튼을 이제서야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인트로를 다시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14일 주말 특별 라이브 방송이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시황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주들 살펴보고 무료 추천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자, 우선 이제 국내 증시 시황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우리 그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누적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2022년도에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가 많이 빠져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FED, 페드의 과도한 긴축,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죠. 개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아주 초고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끝에 글로벌 증시도 빠졌고 우리 증시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죠? 2021년도까지 뭐 그나마 조금씩 매수하던 걸 다 던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1월달, 2월달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마저도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 최근에는 신저가를 갱신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은 너무 안 좋다.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BM. 지난 3월달부터 여러분들 특히나 3월, 4월 이 거의 한 두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에코프로 BM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2월달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많이 올랐던 건 3, 4월이죠. 그죠? 3, 4월 동안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공매도, 외국인과 우리나라 헤지펀드 기관들의 집중적인 공매도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왜곡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특정 종목, 시가총액이 또 이제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졌고, 그쪽으로 사실 전체적으로 다 매도했던 게 아니에요. 특정 종목군으로 매도가 되게 많았는데 누적 수급에는 잡히죠. 그게 누적 수급에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건 그런 현상이 좀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이제 최근에는 에코프로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다질 때 매번 관찰되는 패턴이 있어요. 네, 어떤 패턴이냐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외국인 우리 그 증시 중에 보면 이제 신용장고라는 게 있는데 신용장고도 같이 올라가요. 자, 보십시오. 파란색이 신용장고고요. 검정색이 지수입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매번 이렇게 지수 오를 때는 파란색 신용장고도 같이 올라가죠. 그죠?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는 신용장고도 같이 빠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수 오를 때 신용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수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을 하거나 내지는 손절매를 하거나 혹은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근데 올해 이제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1월달부터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 1월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의 상승률만 따지면은 글로벌 1등이었습니다. 1등. 글로벌 1위로 올랐어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닥보다 많이 오른 증시가 없어요.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닥이. 그죠? 이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냈었어야 되는 자리다. 이때 수익 못 냈으면 진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무조건 수익 냈었어야 된다. 수익 못 내셨던 분들은 이 하락 구간에서 너무 힘들죠, 지금. 예. 지수가 올라갈 때도 수익 못 냈는데, 그랬었던 분들은 하락할 때는 수익이 커녕 뭐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신용장고도 같이 빠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를 노립니다. 반대 매매를. 자, 신용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 담보 비율. 쉽게 말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신용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요. 네, 빌려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가 손해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원금이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용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0%에서 45%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최대한 2.5배 정도까지, 여러분, 최대 2.5배까지 신용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에 2.5배가 얼마야? 2,500만 원 정도까지. 맞죠?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러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 빌려줍니까? 1,500만 원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럼 걔네들인데 이걸 원금을 갖다 손해보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증권사가 빌려준 돈 손해보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자동으로 그냥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요.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지켜야 되니까, 회수해야 되니까. 네, 알겠죠?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종목들도 하락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때 이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 바닥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최근에 나타나는 걸로 이제 제가 차트 캡처를 해놨는데, 보통 이제 그 반대 매매는 언제 나오냐면, 담보 비율이 만약에 140이다. 예를 들어서 140 항상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만약에 수요일날 얘가 139가 됐어. 그럼 이제 경고 문자 한번 옵니다. 그날 당일은 괜찮아요. 근데 다음날 140 위로 올려놔야 돼요. 다음날 종가 기준으로 140 위로 올려놓지 못하면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아침에 그냥 시초가로 반대 매매가 나가버립니다. 그때. 네. 그냥 그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돈을 더 넣어가지고 담보 비율을 올리던지, 아니면은 넣을 돈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인들의 손해가 막 심해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안 당하려면 개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이제 반대매매 당하기 전날이죠. 목요일날 최대한 늦게 버텨요. 왜?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내가 물린 종목이 만약에 5호자까지 올라가게 되면 담보 비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버틴단 말이에요. 5호까지 버티다 어떻게 해요?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구나 좌절을 하면서 이제 14시, 짧게는 뭐 24시부터, 이르게는 14시부터 15시 전후로 해가지고 신용으로 매수했던 종목을 손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을 줄이면 담보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네. 괜찮아요. 빌린 돈, 그러니까 내가 빌려서 매수한 종목을 줄이면은 갚는 거잖아요. 매도한다라는 건 갚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신용으로 매수한 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용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나온다? 14시부터.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의 매도 회피성 물량이 나오죠. 이게 금요일에 제가 캡처한 건데, 금요일뿐만이 아니에요. 목요일, 수요일 계속 그랬어요. 계속. 거의 매일같이 이랬습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네. 되게 심하게 나왔던 게 언제냐면은, 목요일날 어땠냐면 보여드릴게요. 목요일 것도 대박이었어요. 자, 지금 요거는 금요일 거고요. 목요일 거는 이랬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14시까지 버티다가 이제 15시 전부터 개인들 물량 그냥 드랍이 나오죠. 폭탄 드랍. 외국인들 그대로 받아먹죠.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네. 엄청나죠? 이거예요. 네.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지금, 그리고 그 전에 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수요일 건데요. 수요일 거도 보여드릴게요. 저 매일 캡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일 거예요. 보시면은, 역시나, 15시 이후로 외국인들, 14시, 15시 이후로 외국인들 매수 확 늘어나죠. 자, 핑크색이 기관입니다.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거는 개인이 팔았다는 소리죠. 여기 개인은 제가 체크 안 해놨는데,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딱 14, 15시 이후에 들어오죠. 왜 이렇게 이때 매수하냐면, 얘들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제 개인들, 신용으로 매수했던 개미들이
회피성 매도를 할 때가 됐다. 자, 이제 우리 받아먹자 하는 거예요. 너무 얄밉죠. 어떻게 받아먹는지 아세요? 자, 현재가 창을 보시게 되면 현재가 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는 매수 호가가 있고 여기는 매도 호가가 있어요. 그죠? 이건 매도 호가고 이건 매수 호가예요. 그러니까 2시 이후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 주문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외국인들은 자금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수를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매도 호가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즉 공격적인 매수죠. 저는 이거를 올사라고 표현해요. 올사, 올려사기, 올사. 올사를 하게 되면은 주가, 즉 지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깔사, 전 이거는 반대로 깔사라고 표현해요. 왜? 깔아놓고, 밑에서 깔아놓고 사기, 깔사를 하게 되면 지수는 안 올라가요. 지수는 떨어지면서 동시에 외국인들 매수는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14시 이후에는 야, 개미들이 이제 손절할 때 됐어. 지수 올려줄 필요 없어. 올려준 개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왜? 지수 올려주면 개미들이, 신용 물렸던 개미들이 좋다고 하고 위에서 담보 비율 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수 잔량에다가, 매수 호가에다가, 여기다가 매집을 미리미리 매수 주문을 깔아놓죠. 그럼 이제 조바심을 느끼는 신용 담보 비율의 압박에, 담보 비율 압박에 시달리는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지기 좋죠? 왜? 매수 호가에 물량들이 쫙쫙 깔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미들의 물량이 나오고 외국인들 혹은 기관들의 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보시면, 자, 여기 외국인들이고요. 이거 기관입니다. 이게 우리의 불쌍한 개미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몇 날 며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 시황 분석을 매일같이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데,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지수 거의 바닥 임박이에요. 임박. 이건 언제 그랬냐면 작년 10월 달에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네. 이때도 그랬어요. 지수가 진짜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는 항상 나오는 패턴이에요. 항상. 매번. 외국인들과 기관이 개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반등 임박이에요. 바닥 임박입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수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코스닥 5분보. 자, 이게 무엇이냐? 저는 사례 분석을 되게 좀 많이 하고요. 거기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서 확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황 적중률이 남다른 겁니다. 제가 괜히 작년 10월달에 지수 저점 찍었다 예측했고, 올해 2023년 1월달부터 지수 올라갈 거다.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달에 분명히 제가 무료카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에는 꽤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때 반드시 수익 내야 된다. 그리고 2월달에 말씀드리기를 4월달에 피크아웃 찍을 거다. 그죠? 4월 초에도 4월 중으로 분명히 피크아웃 찍는다. 다 무료카톡방에서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맞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4월 이때 정확하게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수 바닥이다. 레버리지 사자. 유료방 레버리지 샀고, 이때는 인버스 샀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수익 엄청 냈죠. 우리 유료방 수익 엄청 내고, 딱 이때부터 이제 인버스 강력 매집했죠. 비중 30% 25%. 지수 급락 나왔고 적중했고, 바닥권에서는 레버리지를 또 30% 샀어요. 이때 동안 엄청 먹었죠. 네. 딱 하나 시장이 빗나간 거는 여기서 저는 21선까지 올라간다고 봤어. 여기서 빗나갔어. 딱 하나 틀렸어. 딱 하나씩은. 네. 여기서 코스닥 지수는 못 올라갔는데 코스닥 150 지수는 올라갔죠. 코스닥 150은 올라갔고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지금 쌍바닥 찍으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거 딱 하나 틀렸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 패턴을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내기 때문인데,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릴 패턴은요 아주 기가 막힌 패턴이에요. 네. 자, 현재 보시면은 코스닥 5개째, 음봉이 5개째입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지난 4월 달에도 제가 5운봉이라면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적중했었고. 자, 그러면은 5운봉 사례를 볼까요? 지금 2021년도부터 5운봉이 몇 번? 여기 지금까지 또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밖에 없어요. 6번. 딱 6번. 근데 재밌는 건 5운봉이 나올 때마다 다 단기 바닥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디테일을 살펴볼까요? 자, 5운봉 뜨고서 급반등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점 한번 깼지만은 결국 쭉 올라갔고요. 이때도 5운봉 뜨고서 급반등 쫙 나오고요. 그죠? 단기 반등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도 5운봉 뜨고서 급반등. 맞죠, 여러분들? 네. 이때도 5운봉 뜨고서 급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5운봉 뜨고서 또 급반등. 또 5운봉이에요. 그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5운봉 뜨고서 저점이 깨지는 정도 깨질 때도 있는데 깨져도 결국 급반등 나오더라. 이때도 5운봉 뜨고서 쌍바닥을 찍었는데 또 급반등. 이때도 5운봉 뜨고서 쌍바닥 찍었는데 급반등. 이때도 보시면 5운봉 뜨고 쌍바닥 또 찍죠? 네, 또 올라갔어. 뭐 쭉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지금도 5운봉 뜨고 쌍바닥을 찍었죠? 근데 쌍바닥을 찍으면서 또 5운봉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걸 보면은 야 이제 빠르면 월요일부터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확률 게임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근데 마침 또 이제 미징씨가 금요일날 빠졌단 말이에요. 살짝.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빠졌다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개파락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거의 뭐 반등 임박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머지않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월봉을 보게 되면 자, 월봉에도 지금 아주 어떤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 급락을 했죠.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떡락을 했어요. 떡락을 했고 V자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뭐냐면 22평선입니다. 20월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20월선을 강하게 뚫어준 상황입니다. 뚫어줬다가 이제 다시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동일한 패턴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지.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20월선을 뚫어주고 다시 조정을 받았던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자. 몇 개가 있죠. 딱 보이죠. 언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떡락을 했고 초급등이 나왔고 연두색 20월선 돌파해줬고 다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네요. 그죠? 자세히 보세요. 하락했고 반등 나오면서 20월선 돌파했고 음봉 하나 나오더니만 지지받고 2달 동안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빠졌던 케이스예요. 또 보겠습니다. 똑같죠 패턴이. 그죠?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지금 똑같아요. 또 있죠. 2016년도 우리 이때 이제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었던 우리 코스닥 지수가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마찬가지 20월선 돌파해주고서 보시면 돌파했다가 어떻게 돼요? 역시나 음봉 하나 만들고요. 조정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조정이 없었어요. 급락했다가 계속 올라갔죠. 계속. 그리고 지금 급락했다가 반등 조정 받고요. 이번 달까지 음봉이 2개째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지금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급등 이후에 음봉 하나. 그러니까 음봉 하나라기보다는 조정을 2달 받는 거죠. 고점에서부터 생각하면은 조정 2달 받고 3달째부터 반등. 그죠? 이때도 보세요. 조정,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때부터 조정이 시작이 된 거죠. 이때부터. 1달, 2달. 조정 받고 이제 3달째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케이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조정받고, 지금도 조정받고 있죠. 근데 보통 반등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3달째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언제부터? 지금 5월이니까 이제 6월달부터는 반등하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5월 내내 빠질 것이냐? 아니 5월달에 적당히 아래 꼬리를 달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런 거 5월달에 아래 꼬리를 달고, 이 말 뭐냐면 5월달 중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6월달에 이렇게 지금 5월달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5월달에 끝까지 그냥 끝까지 연봉으로 밀다가 꼬리 거의 안 달리고 6월달부터 날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 관건은 패턴만 봤을 때, 패턴이 반복되어진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두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거 5월달부터 꼬리가 달리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분위기가 좋잖아요. 어떤 분위기? 작년에 그렇게 지수를 많이 뺐던 거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 결국 금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동결, 아직 파월의 입에서 우리 동결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파월이 그랬어요. 우리 경제 지표 보면서 판단할 거야. 아직은 금리 동결을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야. 우리 데이터 보면서 앞으로 금리를 한번 만져보려고 한다. 결정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FOMC 회의하고 나서 이번에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었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있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었는데 다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좋은 거죠. 물가가 빨리 잡혀야 돼요. 왜? 물가가 잡혀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초고속 긴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어요. 그죠? 네. 동결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경제가 조금 이제 안 좋아졌다 라고 싶을 때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죠. 그죠? 네.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다시 막 계속 급락을 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은. 단지 지금 빠지는 건 뭐예요?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흐름.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코스닥입니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상승률도 가장 높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 코스닥이고요. 우리 코스닥은요, 되게 극단적인 증시예요. 사실입니다. 저는 데이터 다 체크하거든요. 재밌는 거,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가장 많이 빠진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고점 대비 저점까지 가장 많이 빠진 나라는, 이거는 코스닥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알기로 나스닥이에요. 이건 나스닥이 아마 1등으로 빠졌을 거야. 맞나? 이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38.76% 빠졌죠. 초고점 대비.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얼마 빠졌냐면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보겠습니다. 나스닥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자,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나스닥은 37.77%네요. 그죠? 네. 보이세요?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37.77%. 결국 코스닥이 1등이에요. 또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얘네들 우리 코스닥은 엄청 극단적이어서 이때도 1등으로 빠지고 이때 1등으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1등으로 빠졌고 여기서 또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더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1등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 계시죠? 우리 코스닥이 막 이제 지난 4월 중순부터 빠지고 있으니까,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나스닥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 코스닥만 빠져? 왜 우리 코스닥만 빠지는 거야? 이런 말씀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전체 그림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다른 나라가 안 갈 때, 다른 나라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4월달 어떻게 됐어요? 박스였죠. 되게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못 갈 때, 다우가 막 못 갈 때, 우리 코스닥은 글로벌 1등으로 날아갔다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다른 나라가 못 갈 때 우리가 갔으면, 다른 나라가 갈 때 우리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정도 받는 거죠. 산이 높았으니까 골도 깊은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네, 원래 그래요. 많이 오르면은 조정도 깊은 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 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런 자연스러운 원리다. 순리대로 모든 건 다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전망은 너무 좋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조정이 좀 나왔지만 이 조정이 과연 끝일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지만은 글쎄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월봉 아까 제가 월봉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패턴상으로는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이 금융위기 이때도 우리가 1등으로 빠졌거든요, 여러분. 이때도 우리 코스닥 1등으로 빠졌어요. 이때도. 지금도 똑같잖아요. 1등으로 빠지고 1등으로 빠지고 반등도 세게 나왔고. 이때 보시면요, 우리 코스닥이 어땠다? 급등 나왔다가 한 달, 두 달 빠진 거죠. 세 달째부터 반등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5월달부터 반등이 나오고 늦어도 6월달부터 반등이 나온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5월달에 빠지면 뭐다? 매수 찬스다. 오케이? 네. 5월달 빠지면 매수 찬스다. 맞죠? 왜? 이때도 하나, 둘, 세 달째부터 급반등. 이때도 하나, 둘, 세 달째부터 급반등이 나왔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 둘, 세 달째, 즉 6월부터는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더 빠르면 5월부터, 늦어도 6월부터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오케이? 네. 이런 패턴이 지금 보세요. 뭐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확률, 네, 주식보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침 분위기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뺄래도 뺄 명분이 없다.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빠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는 뭐다? 에코프로 시리즈예요. 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제 적어드릴게요. 변수는 에코프로 시리즈. 에코 형제의 신용, 네, 개인 신용, 신용 물량, 이게 변수다. 이게 안 털려가지고 외국인들이 끝까지 이거를 받아먹으려고 주가를 누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누를지는 알 수 없지. 이게 변수입니다. 네, 이게. 네, 저번에 지난 3, 4월 달에 지수가 엄청 올랐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못 냈어요. 무슨 말이냐? 지수는 올랐는데 소위 가는 놈만 갔기 때문에. 그죠? 에코프로즈 시리즈, 2차전지 시리즈 외에도 가는 놈들만 갔어요. 추세가 좋은 놈들만 갔어요. 개별주 중에서도. 개미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못 갔다고. 추세가 안 좋거나 그런 애들은 계속 손가락만 빠졌어요. 오히려 더 빠지거나. 그러니까 수급이 특정 섹터, 가는 놈 쪽으로만 수급이 다 몰려가지고요. 네. 선수들만 먹었던 장이에요. 3, 4월 달이. 일반 개미들은 손가락만 빨았다. 그러니까 특정 섹터, 에코 시리즈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걔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걔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지금도 걔네들에 의해서 지수가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뭐 한 두세 달 동안 종목 선정 못하는 개미들은 지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올라갈 때도 수익 못 내고 지수 빠질 때는 더 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재미없는 거죠. 일반 개미들은. 뭐 우리 유료방이야 올라갈 때 엄청 먹었고 떨어질 때도 미리 주식 비중을 줄여가지고 인버스를 엄청 먹었고 여기서도 레버리지도 먹었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저희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못 낸 투자자들은 좀 힘든 상황일 거라고 좀 사료됩니다. 네. 자, 근데 변수는 요겁니다. 시중 물량이 정말 너무나 많고 안 나온다, 안 털린다, 끝까지 버틴다. 외국인들이 더 밀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얘가 더 빠지면은 800 한 보자. 대충 봤을 때 대충 8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800포인트 언저리. 여기 800에서 한 805포인트 언저리. 예, 이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금 딱 여기서 반등 나오면 좋은 자리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딱 정고점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딱 맥점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림은 좋죠. 정고점에서 지지 나오면은 그림은 좋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반등이 어디서 났냐면 여기 보시면 정고점에서 딱 정고점이잖아요. 딱 여기를 찍고서 반등이 나왔다고. 네. 그리고서 정고점이 또 이제 저항대로 바뀌죠. 그죠? 네. 맥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맥점이.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제 월요일날 미증시에 따른 개파락 출발하고 장중에 좀 더 밀었다가 반등 나오면 딱 그림이 좋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변수로 인해 가지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빠지면은 코스닥은 800포인트 부분까지 800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이거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2% 넘어요. 2% 지금 822잖아요. 네, 그죠? 보시면 822에서 800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3% 나와. 3% 그죠? 2.7% 나거든요. 2.7% 많이 빠지는 거죠. 네. 한 번 더 세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여기서 그냥 반응이 나올 것이냐.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음봉이 5개라서 전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는 있는데 글쎄 이건 뭐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닥 임박이다. 바닥 임박이다. 여러가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종합해 본 결과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다. 단기 바닥이. 바닥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아까 제가 월봉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본격 반등은 어쨌거나 6월은 확률이 매우 높죠. 6월달은 양봉. 6월달은 양봉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5월은 음봉으로 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반등을 나오게 되면 이번 반등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월선 돌파 시도 이때 안 나왔잖아요. 이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20월선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다만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수가 빠지면서 이평선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점 깨졌고 반등 나오게 되면은 20월선 이번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어요. 돌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우리가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할 무렵에 여기가 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20일 이평선이 아래로 완전 기울기가 꺾였어요 지금. 꺾이는 상태 꺾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저항이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저항이 강력해요. 그러면 돌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21선 근접했다. 근데 돌파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돌파할 무렵에 어떻게 또다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수익 나고 있는 거 줄여주고 팔아주고 손실 나고 있던 거 또 비중 줄여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반드시 비중 줄여야 돼요. 네. 수익 나던 거 정리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추고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국내 증시 설명 드려봤고요. 이제는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 증시. 네. 자, 일단 종가만 놓고 봤을 적에는 미 증시가 잘 끝났어요. 네, 나스닥 보시면요. 자, 나스닥 여기 아래 꼬리가 좀 달렸죠. 거의 뭐 1% 가깝게 빠지다가 아래 꼬리 달렸는데 이 자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면 차트 넓게 볼게요. 이 수평선 보이시죠? 요거 보시면 이게
쫙 그거 났는데 한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할 적에 여러분 딱 급등 나왔다가 여기다 딱 지지받고 올라가죠. 여기서 지지선 역할을 한번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긴축이 시작되면서 급락하기 전에도 또 한 번 지지를 받죠. 반응 나왔고요.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여기를 돌파해주죠. 했다가 빠졌죠. 즉 저항도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 맥점이다 보니까 지지 역할을 했다가 한번 이탈하고 나면은 또 저항선으로 변신했다가 돌파하고 나면 또 여기가 또 지지선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맥점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지선, 저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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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항선, 저항선, 계속 저항을 받았어요. 한 달 넘게 저항 받았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계속 여기서 저항 받았다. 맞죠? 네. 돌파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여기를 살짝 돌파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살짝 돌파했어. 원래 돌파를 할 때는요, 강하게, 그죠? 강한 짱대 항봉 같은 거 나와주면 돌파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돌파는 사실 좀 소심한 돌파예요. 되게 조심스러운 돌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파를 하면서도 계속 여기를 테스트가 나오죠. 아랫꼬리, 아랫꼬리, 아랫꼬리. 맞죠, 여러분들? 네. 계속 아랫꼬리 달리면서 되게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뭐 종가 기준으로는 맥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있다. 다만, 1봉만 보시면 안 되고요. 분석할 적엔 반드시 분봉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분봉을 보게 되면 분봉이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던 애들은 지금 다 수익이야. 즉,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죠. 그럼 월요일 어떻게 됐어요? 쌍바닥을 한번 찍을 수 있다. 쌍바닥을. 분봉상 월요일 초반에는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즉 월요일 초반에도 한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근데 많이 빠지지 않고 지금 금요일 대비 저점을 높인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네, 이쁘게 쌍바닥이 완성되면서 다시 한번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월요일 초반에 분봉, 쌍바닥,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뭐 갭이 떠버리면서 쫙 올라가는 분위기 되면 더 땡큐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힘겹게 정말 힘겹게 한 달 만에 돌파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리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라는 것을 등에 업고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또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매년 나옵니다. 미국에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 미국은 빚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채. 얘네들 매년 부채한도를 협상을 해요. 이대로는 우리 디폴트다 하면서 예. 매번 나오는 뉴스인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는 합의합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이제 그때까지 야 지금 뭐 협상이 안 되고 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빌미로 주가를 몇 번씩 떨어뜨리곤 합니다. 또 단기 과열권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3월달부터 쭉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단기 과열권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고 또 차익 물려 나오고 조금 오르고 차익 물려 나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맥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맥점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왜?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 작년 8월달에. 그죠, 여러분들? 지지 받았잖아요. 지금 거기서 지금 밀린 거거든요, 정확하게. 맞죠? 정확하게 거기서 딱 밀렸죠? 네. 그러니까 맥점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맥점이에요. 이게 2021년 3월 달인데,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 그죠? 그러니까 역별에서 이제 지금 정별이 됐고, 서서히 올라가는 중인데, 과거에, 무수히 많이, 나온 이 맥점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두드리고, 또 빠지고, 두드리고, 빠지고, 이러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러면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되게 또 슈퍼 맥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요거 슈퍼 맥점이죠. 왜? 여기서 저항받죠. 여기서도 또 지지받죠. 이게 얼마예요? 12,600포인트 부분이에요. 여기서 슈퍼 맥점. 이거 저항받을 확률이 매우 높죠. 좀만 더 올라가면. 12,600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맥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요거. 방금 말씀드린 요거를 돌파해줘야 돼. 금요일날 고점 찍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부터 일단은 넘겨줘야 됩니다. 그것도 넘겨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봉을 잠깐 보실 텐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 주봉 되게 좋죠? 너무 이쁘죠? 그죠? 왜 여기가 이쁘냐면, 눌림목이, 여기, 이 오렌지색이 10주선이에요. 10주선. 주가가 이제 딱 정고점 부딪히고서 밀렸는데,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정폭은 얕을수록 좋아요. 얕을수록. 예. 깊다라는 것은 관리를 해주는 애들이 없다는 소리고, 조정폭이 얕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폭은 무조건 얕은 게 좋다. 근데 마침 얘는 지난 3, 4월 달부터 해서 조정폭이 매우 얕았어요. 관리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쁜 10주선 눌림목을 만들고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여기서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또 10주선 테스트가 나오느냐, 이거는 알 수 없다. 다만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맞고, 그리고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계단식 상승,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저는 예상합니다.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때그때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상방이에요. 그죠? 아름답다라는 거죠. 네. 자, S&P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각 지수 미증시라고 해서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 간에도 분명히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순환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나스닥은 최근에 되게 좋은 반면에 S&P 못 가고 있고, 특히나 다우가 진짜 구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은행 이슈 터지면서 몇 번 두드려 봤더니만 다우가 영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21선도 지금 돌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맞죠, 여러분들? 예. 그래도 보시면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는 받고 있어요. 예. 저점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혼자 계속 가면서 가게 되면 다우라든지 S&P도 결국에는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뭐 지금 세 지수 중에서 오를 확률이 제일 높은 지수는 당연히 현재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나스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굳이 안 가는 다우라든지 S&P라든지 얘네를 볼 필요 없다. 무슨 말이야?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스닥은 저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관심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 아프다. 관심주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심주 제가 두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큐브엔터예요. 네, 아주 핫한 종목. 이 종목 저희가 3월달이었나 4월달에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큐브엔터를 저희가 되게 유료방에서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제가 이거 무료로도 드렸습니다. 네, 차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유료방도 드리고 무료방도 드렸다 종목이에요. 네, 큐브엔터 차트 예술이었거든요. 차트가 지난 3월달 여기서 우리 매집했어요. 우리 유료방에서 여기서 차트 죽였지. 끝내줬지 이때 먼저. 여기서 딱 매집을 했는데 터진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제대로 터져버렸죠. 그래서 우리 단기간에 많이 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또 들고 나왔어요. 네,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다들 뭐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룹 여자 아이들, 네, 얘네가 이제 5월 15일날 컴백을 합니다. 내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네, 내일 컴백을 합니다. 이제 미리 컴백을 앞두고 미리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 컴백함과 동시에 뭐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주가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차트 흐름만 봤을 적에는 현재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그 기대감이 소멸됨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작정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주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그죠?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큐베터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참고로 작년에 이제 5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0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 선주문이 60만 장이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제가 오늘 캡처했어요. 벌써 선주문이 110만 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팬층이 좀 더 늘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 여자아이들 하면 뭐 좋은 노래 너무 많잖아요. 얘 노래 좋은 거 되게 많아요. 톰보이도 얘네 거였죠? tom보이. 여자아이들 검색해보자. 얘네 노래가 인기 많은 노래 많지 뭐. 검색해보면은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멜론에서 톰보이가 노래 되게 좋았지. 캡처해봤어요. 네, 여자아이들 중에 보면은 멜론입니다. 멜론에서 캡처한 건데 인기 순으로 검색했을 적에 NXT 요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 그 다음에 톰보이 노래 되게 좋았잖아요. 요즘에 또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그 외국 가수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요, 노래. 제가 아는 거는 딱 이 상위 3곡 좋더라고. 저도 이제 제 그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들어있거든요. 노래 좋아서. 어쨌거나 잘 나가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중국 사람이죠. 중국인이란 말이에요. 또 중국에서 인기 엄청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 얘네가 이제 중국 시장도 노리고서 영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다 한한령도 이제 해제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도 뭐 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대박일 것 같아. 마침 또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 시작한다고 하죠. 얘네가 잘 되면 그만큼 큐브엔터도 실적도 좋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큐브엔터. 자,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차트 너무 좋죠. 최근에 글로벌 증시, 우리 국내 증시와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어때요? 자, 보십시오. 코스닥 지수와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어때요? 코스닥이 급락할 때 같이 빠졌다가 최근에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큐브엔터는 막 불끈불끈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지수 대비는 확실히 되게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수급을 살펴볼 텐데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제 기관들의 일부 차익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컴백을 앞두고 다시금 조금씩 재매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급은 일단 무리 없다. 차트상으로 볼 적에도 좀 되게 좋은 차트예요.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한 다음에 맥점이죠, 여기가 돌파했잖아요. 그럼 지지를 딱 지지받을 자리에서 맥점이니까 지지를 받았어요.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2번 받았어. 쌍바닥 다진 거죠. 네. 쌍바닥 만들고 나서 21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도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딱 한 가지 마음에 올린 것보다 이제 컴백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로 소멸로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오히려 컴백하고서 앞으로 나올 어떤 기대감들 인해 가지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기대감 소멸로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지.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게 심해요. 실적이 잘 나와도 저번에 티웨이 항공, 우리 유로방도 수익이 냈었던 종목인데 티웨이 항공이 진짜 초역대급 실적을 냈거든요. 아마 이때 거예요. 실적 발표는 했는데 역대급 실적이었어요. 역대급 실적 진짜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던 이때 얼마 나왔었더라 얘네들이 티웨이 항공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더라. 영업이익이 826억이 나왔어요. 826억. 네. 컨센서스가 참고로 750억대였는데 훌쩍 넘겨버린 거죠. 이때까지 티웨이 항공의 실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랬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계속 적자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도 계속 적자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흑자 전환을 한 건데 800억을 넘겼다고. 즉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최대 매출액을 갱신한 겁니다. 근데 주가 어땠어요? 최대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는 신고가가 나기는커녕 그때 이후로 주가는 계속 눌려버리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예. 투기꾼들이 난무하는 시장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애들이 실적 발표해버리니까 야 이제 끝났어 던져. 재료 소멸됐어 던져. 잃어버린다고.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잃어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최대 실적 나왔으니까 더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안 먹힙니다. 착살납니다 진짜. 알겠죠? 재료 노출은 일단은 팔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큐브엔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지 말고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안 빠지면은 좀 이제 볼만하죠. 그래서 큐베이터는 5호장까지 좀 지켜보다가 한번 차트가 좀 괜찮게 유지가 되면은 그때 한번 뭐 진입해보던지 관심을 가져보면 하고요.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심 줍니다. 저도 지켜볼 거고요. 이뻐진다 싶으면은 진입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자 일단. 다음으로 이제 휴비츠. 얘는 지금 급등 중에 있어요. 휴비츠. 네. 얘는 이제 치과 의료기기 뭐 그런 쪽이거든요.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몇 개 캡처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밀링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런 거에 대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보면은 치과용 3D 프린터 지난 4월달에 릴리비스 프린터 출시를 했다. 뭐 당장 이제 출시했다고 바로 실적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실적 반영될 때까지는 좀 수개월의 또 시간차가 좀 필요합니다. 시간차가 걸릴 거고요. 매출액 증가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꾸준하게 이게 이제 2023년도까지 요게 2023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23년이 요거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예상 뒤에 이가 붙어있죠. 요거 예상치예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입니다. 이제 2023년도 전까지도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21년도, 22년도 연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매출액도 올해 내년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신제품도 꾸준히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기술력 되게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신사업이에요. 신사업. 애널리스트들이 적어놨죠. 신사업의 핵심은 구강 스캐너가 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상반기에 3D 프린터, 하반기에 구강 스캐너. 얘네들이 이제 내년 실적, 네. 3D 프린터는 이제 올해 실적, 그리고 이제 하반기 구강 스캐너는 내년 실적을 얘네들이 하드 캐리를 할 것이다.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얘네들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실제로 그것도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 레퍼런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제품 앞두고서 좋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휴비츠가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이냐 보시게 되면 단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고점에서 매수 하나, 저점에서 매수 하나, 똑같이 뭐 5% 손절 잡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고점에서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더 급락을 자주 하나? 물론 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타점 잘못 맞으면 타점을 잘 못 잡으면은 잡자마자 손절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손절폭이 똑같이 잡고 하는 건 똑같다. 손절폭 저점에서 매수해서 5% 손절 하나, 급등 구간에서 매수해서 5% 손절 하나 똑같은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휴비츠 이 종목은 급등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이쁜 눌림목이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록 많이 올라서 초보들이 봤을 적에는 조금 부담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저는 좀 추세가 이쁘게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이제 월요일 당장 여기서 바로 이 현재가 바로 사겠다라는 건 아니고 월요일에 분위기 좀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맥점 저점 이쁘게 좀 지지받는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비츠와 큐브엔터 둘 다 일단 제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5월 12일 기준으로 무료 추천주 현황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얘네들 손절했죠? 얘네들 수익 났고 얘네들 수익 난 빨간색. 수익 난 거는 빨간색이고 손절매 된 거는 파란색이에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훨씬 많죠? 색깔이 좀 안 예쁘네. 예쁜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그죠? 손절도 있습니다. 뭐 전 신이 아니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수익이었고, 그죠? 대부분은 수익이었고, 손절매 지금 보시면은 지난 4월달부터 하나, 둘, 셋, 5개 있네요. 5개. 네. 5종목 손절했고요. 나머지는 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등난 거 되게 많죠. 많이 올라간 애들은 뭐 48%, 30%, 20%, 20%, 50%도 있어요. 네, 4% 많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큐브엔터 3월 28일날 21,400원에 들었던 종목이에요. 최대 30% 가깝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뭐 그 말고도 에코플라스틱 23%,
태경산업 34%. 태경산업에는 2번 드렸어요. 심지어 2번이나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도 4월 17일에 한번 드려서 50% 올라갔고요. 5월 2일날 드려가지고 30% 올라갔어요. 물론 유료방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타점이 좋은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무료 추천주는 없어요. 제가 장일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추천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되면은 다시금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무료 추천주를 받아보시려면은 무료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무료 추천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 선물, 저는 이제 해외 선물 리딩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해 4월달까지 아주 꾸준하게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게 나오는 수익률은 투자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님들마다 뭐 어떤 분은 500만원, 어떤 분은 1000만원, 어떤 분은 5천만원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료회원님들께 만약에 뭐 투자 자산 대비 5% 매수하세요. 라고 했을 때, 500만원에 5%는 25만원이지만, 1억이신 분의 5%는 500만원이잖아요. 네. 수익금이 다 달라요. 똑같은 5%로 매수해도 수익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계약 매수하세요 라고 하면은 한 계약의 증거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금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두 계약 매수하세요. 다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나오지만 공식 리딩의 2배수로 진행한 투자자들은 수익금도 2배로 보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여기 나스닥 선물이에요. 나스닥 선물. 근데 마이크로가 있고 미니가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 자금이 적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증거금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선물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선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선물 투자가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증거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증거금은 환율에 따라서 또 증권사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많이 하는 건 맨 위에는 나스닥과 이 미니 나스닥과 마이크로 나스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니는 마이크로의 10배예요. 10배. 딱 10배입니다.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예요. 미니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는데 미니는 마이크로의 10배입니다. 증거금도 10배, 수익도 손실도 10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마이크로 나스닥은 위탁 증거금이 환율 1307원 기준으로 요건 이제 참고로 하나증권 예전에는 하나금융투자였었죠. 지금 하나증권으로 바뀌었고요. 하나증권 기준의 증거금이고요. 환율 이때 보시면은 나스닥은 한 계약을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탁 증거금이 얼마? 1580달러. 즉 환율 적용하게 되면 그 당시에 210만원 정도. 미니 같은 경우에는 10배 2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당연히 마이크로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미니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식 리딩에서 한 계약을 매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투자금이 여유가 있어. 그런 분들은 미니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계약 내지는 3계약 4계약 5계약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 유료회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 공식 리딩에서는 왜 제가 한 계약 2계약만 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금이 한 500, 600밖에 안 되는데 제가 3계약 하세요 4계약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죠? 적은 분들을 위해서는 한 계약 내지는 2계약으로만 실제로 리딩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은 한 계약이에요. 거의 한 80%에서 한 90%가 한 계약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계약을 매수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2계약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총 수익금의 2배. 그죠? 이 공식 리딩 총 손익이 지금 지난 4월달까지 1500만원인데 여기 2배면 3000만원이 되겠죠. 3배수 하신 분들은 4500이 될 것이고 미니 10배로 하신 분들은 1억 5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제 선물을 하면은 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뭐 왜 그러냐면은 위험하다. 네, 이디기님. 네.
잠시만요. 네. 이리기님, 지금 제 채팅 보셨어요? 이리기님, 지금 제 채팅 확인하셨으면 1번 눌러보세요. 이리기님. 되셨습니까? 네.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은, 무료 카톡방 입장 안내 가능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더라? 아, 그래요. 선물에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워낙에 또 이제 사기 업체들도 많고, 사기치는 업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여 계좌. 대여 계좌. 대여 계좌라고 하면은 100% 불법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데 불법 업체들이 워낙에 많아서 인식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이 업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 불법으로 얘네들이 HTS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인된 증권사가 아니에요. 키움, 하나증권, 뭐 신한증권처럼 공인된 증권사가 아니라 사설 HTS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사설 HTS를 배포합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이 고객들한테 돈을 넣으라고 해요. 실제로 진짜 매매가 되는 것처럼 돼요.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다 대포 통장이거든요. 이 불법, 얘네 만드는 이 HTS, 사설 HTS와 연결된 통장들이 다 대포 통장들이고, 나중에는 고객이 돈을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이거 유튜브에 여기 대여계좌, 불법 대여업체한테 당했던, 실제로 그 어떤 몇몇 분들이 실제로 인터뷰한 영상도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 아무튼 어디서 취재해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절대로 뭐 대여업체라든지 대여계좌라든지 그런 거랑 일절 상관이 없고요. 그냥 공인된 증권사. 네. 증권사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매매하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사 대비 수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스탑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좀 편한 증권사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원하는 증권사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똑같아요. 주식을 할 줄 알면 선물도 할 수 있어요. 매수매도 똑같아요. 장점이 있다라면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장이 보십시오. 제가 작년 10월부터 4월달까지 수익이 꾸준히 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장이 어땠습니까? 작년 10월부터 어땠어요? 장이 호락호락했습니까? 아니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 급락, 계속 올라가기도 했다가, 그죠? 빠지기도 했다가. 거기다 3, 4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올라갔지만 개미들은 수익을 못 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로방 같은 경우에 어때요? 수익이 이렇게 잘 나고 있다. 선물은요, 지수가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주식은 지수가 오를 때에만 수익 내기가 쉽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주식은. 여러분 공매도 아시죠? 공매도는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고. 근데 주식은 그게 안 되잖아. 여러분들 지수가 떨어져 버리면은 종목도 떨어져 가지고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양방향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양방향이. 유료방에서는 가입하시면 주식을 하셔도 되고, 난 선물이 싫어, 나 주식만 할래, 괜찮아요. 근데 나는 주식보다 선물이 좋아, 선물만 하셔도 돼요. 선물 리딩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하고요, 밤에도 합니다. 메인은 밤이에요. 미증시가 시작하는 이제 22시 30분이 메인이고, 선물 리딩 시작은 2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21시부터. 이때부터 이제 선물 리딩 시작하고요. 낮에는 주식이 메인이에요. 하지만 낮에도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죠? 낮에도 추천이 나갑니다. 종종.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고고싱, 잠시만요. 고고싱님,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방 가입하려면은 최소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주식계좌 기준으로 연간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이건 좀 애매해요.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 있으면 돼요. 선물은 500만원만 있어도,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계약으로 진행한 결과예요. 2계약으로. 오케이? 최대 2계약이면은 증거금 얼마? 500만원입니다.
여유 있으면 더 좋아요. 600이나 700 정도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물은 600이나 700 정도만 있어도요, 이런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날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큰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매달 큰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보면은, 한두 달이 아니고, 6, 7개월 동안 그 어렵다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죠? 해외 선물 여러분들, 해외 선물로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자 찾아보세요. 뉴스 검색해보세요. 네. 해외 주식보다 더 어렵다라는 게 해외 선물이에요. 왜? 지수 방향성을 맞춰야 되거든.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어렵다는 선물 시장에서 지금 7개월 동안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선물로도 지금은 한 600에서 700만원만 있어도 이런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7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 154%. 이거 과장 아닙니다. 공식 리딩 기준으로 다 집계한 거예요, 저희 스태프분이. 네. 저는 항상 리딩이 끝나게 되면은, 그날 이제 리딩 내용 있죠? 이렇게 올려드려요.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가감 없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금요일날 리딩 내역이 이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금요일날 리딩 내역이 요겁니다. 손절 그대로 다 기록하죠. 수익도 이렇게 기록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부에서 마이너스 났어요. 2부에서 역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금요일날 68,000원 수익. 두 계약하신 분들은 얼마요? 두 계약하신 분들은 거의 13만원 이상 수익. 그죠? 13만원 수익이고, 미니로 하신 분들은 7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미니로 하신 분들은. 오케이? 여기다가 2배수, 3배수, 4배수, 10배수 곱하면 됩니다. 그게 수익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저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유료방에다 이거 다 매일매일 다 올립니다. 무료방에도 올리고요. 다 올려요. 그래서 지금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선물로도 되게 괜찮은 수익을 해볼 수가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절한 투자 자금이 글쎄요, 많을수록 좋은데, 주식은 글쎄요, 너무 적으시면은 좀 회비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솔직히 주식으로는 이런 수익률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주식으로 매달 30% 낼 수 있어요? 주식으로 월평균 20% 이상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주식으로는. 네, 투자금이 만약에 500이야. 예를 들어 회비가 회비가 만약에 월 80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500만원이신 분께는 이제 80만원이랑 회비가 너무 부담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금 대비 몇 프로예요? 원금 대비 16% 수익이 나야 돼. 그쵸, 여러분들?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 주식으로만 하실 거면은 투자금이 못해도 저는 1000만원 이상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1000만원 이상. 네. 2000만원? 적정 투자금이 그래, 2000만원 정도. 주식만 하실 거면. 네, 선물 하실 거면은 600에서 700이면 괜찮다. 이 정도만 돼도 회비는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고고고씨님.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까? 고고님. 네, 주식은 최소 1500에서 2000 이상. 선물은, 최소한 600에서 700 이상.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부라면은 밤 9시부터예요. 네. 나스닥 선물, 자, 해외 선물 2부 리딩은 21시부터 합니다. 네. 21시부터. 좀 더 일찍 시작할 때도 있고요. 좀 더 일찍 시작할 때도 있어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됐죠? 요것도 지금 이제 5월달 리딩 내역인데, 지금 마이너스 났던 적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월도 누적이 지금 79만원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계약 매수하세요 라고 사인할 때 두 계약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때요? 거의 160 번 거고요. 미니로 하신 분들은 벌써 얼마예요? 790만원 번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아셨죠? 예. 미니로 하신 분들은, 예.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회원님들 같이 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뭐 선취매라든지 뭐 선행매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매매하면 안 돼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선물은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선행매매 이딴 게 통하지가 않아요. 선물은. 네. 선물은 이제 전문가가 매매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제 매매 화면을 띄워놓고 합니다.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김진균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제 계좌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5월달. 보세요. 730만원 나오죠? 공신 리딩 대비 제가 조금 더 적은데요, 지금. 네.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제 이름 나오잖아요, 제 이름. 이게 제 실제 계좌예요. 오케이? 같이 합니다. 회원님들이랑 같이 제가 지난 언제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원래 공식적으로 68,000원인데, 금요일에 제가 새벽에 제가 좀 더 했어요. 새벽에 제 개인 매매 좀 했어요. 제 방향성이 좀 뚜렷해가지고, 새벽에 지금 보면은, 새벽에 낸 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제가 두 계좌로 매매하거든요. 가끔씩 서브로 가끔씩 두 계좌로 매매하는데, 네. 지금 이제 금요일날 낸 게 지금 제가 여기는 끝자리가 220이고 여기는 221이잖아요, 그죠? 계좌 두 개 보시면은 금요일에만 지금 제가 120 플러스 210. 금요일에만 지금 120만 원에다가 210만 원 번 거예요. 금요일에만. 요건 이제 제가 리딩을 끝내고 새벽에 이제 개인 매매 좀 더 한 거예요. 새벽에. 자신 있는 장이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날 금요일날 지수가 쫙 빠졌다 올라갔죠. 그죠? 우리 유료회원님들 어떻게 매매냐면, 제가, 2부 리딩은 새벽 1시에 끝납니다. 1시에. 1시에 끝났는데, 제 리딩 중에서 승률이 진짜 높은 매매가 있어요. 뭐냐면, 일명 굿나잇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워낙 잘 맞추고 잘 보다 보니까, 굿나잇 매매는 뭐냐면, 얼마에다가 미리 걸어놔요. 매수가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미리 걸어놓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수익이 다 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금요일 어떻게 했냐면 지수가 막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매수 걸어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 매수가 됐어. 회원님들이 이제 꿈나라 갔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새벽에 실제로 급반등이 나왔어. 전원 다 차익 실현 된 겁니다. 예. 전원 다. 거의 반등 나왔던 거의 최고점 부분에 다 차익 실현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런 매매로 우리가 우리 큰 수익의 상당 부분은 굿나잇으로 많이 냈어요. 굿나잇으로. 굿나잇 매매가 제가 승률이 되게 높아요. 스윙인 거죠, 스윙. 선물도 스윙 매매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도 않는 이상한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안 팔고 계속 홀딩하다가 나중에 선물도 반대 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도 반대 매매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가입하시고 나면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보시고, 매뉴얼 처음부터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리딩대로만 따르시는 게 좋아요. 저 회원님 중에 몇몇 분들은 제가 수익을 이렇게 드렸는데, 개인 매매. 저는 이제 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혼자 매매한다, 혼매. 근데 개인 매매로 제가 드린 수익을 다 깎아먹고 마이너스 나는 분도 종종 계세요. 혼매하다가. 욕심이죠, 욕심. 저희 회원님들이 하시는 게 수익이 잘 나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지 말아요. 중독성이 좀 있어요. 게임 같아, 진짜. 사이버머니 가지고 하는 게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리딩 끝났는데 안 자고 계속 혼매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손실을 키우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리딩대로만 따르시면은 좋은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익 인증을 또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료회원님께서 올려주시는 수익 인증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수익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주식 인증이랑 수익 인증 짬뽕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요건 이제 주식 인증이죠. 요거는 꿈돌이님.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수익률 어마무시하죠. 네. 요건 우리 양봉가지아님. 작년 10월달부터 5월달까지 누적 수익률이 원금 대비 113%를 기록했어요. 10월달부터 5월달까지 원금 대비 수익률이. 꿈돌이님은 1월달부터 5월까지 실현손익이죠. 수익 실현 한 개 4,500만원. 꿈돌이님. 네. 그리고 깜포님이 대박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지난 작년 8월달인가 그때 가입하셔가지고 리딩 따르셨는데 해외 선물, 이분 해외 선물만 하세요. 해외 선물 하셨는데 지금 순손익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거 보면은 대표님 없었으면 꿈도 못 꿀 수익이네요. 이분이 원래 주식만 하셨대요. 주식 하시다가 손실을 2억 이상 보고, 그리고서 이제 작년 8월달에 저한테 해외 선물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주식으로 손실봤던 걸 반 이상을 복구하신 거죠. 네. 그죠? 대표님 시황 끝내줍니다. 손실 많으신 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총사님, 5월 9일날 실제 46만원. 이보라님, 39만원. 해서매매님, 80만원. 네. 환희님, 110만원. 똑바로님, 8만원. 300만원. 5월 8일 300만원. 이거 제 계좌. 마녀님, 12만원. 환희님, 100만원. 이렇게 리딩이 끝나고 나면 보세요. 새벽이죠. 새벽에 이렇게 수익이 좀 올려주고 주무시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네. 이 새벽이잖아요. 봐봐요. 제가 1시에 리딩 끝내니까 보통 똑바로님 12만원. 오케이? 네. 영지아님 새벽 1시 10분에 18만원. 총사님 49만원. 이보라님 새벽 2시 20분에 68만원. 깜코님 이거 이제 일찍 주무셔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다음날 아침 9시에 330만원. 기가 막히죠? 주식은 밤에 잘 안 열리잖아. 그래서 저희는 낮에는 주식으로 벌고 밤에는 해외 선물로 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들 수익을 올려주시고 진짜 기가 막힌 건 이제 그 기간 수익률 뭐 일별 수익률이 너무나 많아요. 기간 수익률도 있는데 잠깐만 기간 수익이 되게 많은데 요거 제 계좌 그때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3월 16일까지 1000만원 수익 이거 제거. 네. 기간 수익률이 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익인증이 워낙 많아서 못 찾겠어. 너무 많아 수익인증이. 아 너무 많다. 아 여기 있네요. 요거 맞지? 여기 있네요. 보세요. 네. 아 여기 있대요. 이거 누구 계좌지? 남이랑님. 네.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80만원. 그죠? 회비 뽑고도 남죠? 매일 조금씩님.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400만원. 타이거팜님, 1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1,400만원. 이너피스님, 10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400만원. 오케이? 제가 거짓말 아니죠? 예. 제 공식 저 리딩 수익률이 이게 구라가 아니라고, 이게. 앙팡님,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490만원. 뭐 수익인증이 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뻥을 치고 싶어도 뻥을 칠 수가 없어요. 뻥쳤다가는 뭐 회원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바로님 10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800만원. 그랜마님 10월 1일부터 1월 30일 1000만원. 이런 실계에다 수익인증이 계속 올라온다. 믿고 따르셔도 된다. 물론 매일 수익 나지 않고 매월 수익 난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7개월까지 보면은 손실이 나도 크게 손실나지 않았고 수익이 나면은 아주 짭짤한 수익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월달도 역시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솔직히 되게 잘하는 거, 제 입으로 뭐 잘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 어렵다라는 해외 선물에서. 그죠? 예. 주식 여권 되시면은 주식도 하시고 해외 선물도 같이 병행하시면은 전쟁터에서 싸울 때 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양손에, 그죠? 주식과 해외 선물이라는 이 무기 2개 들고 싸우는 게 어떻게 좀 더 돈 벌 확률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지금 밤 10시 49분, 11시 다 돼가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제 시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근접해 보인다라는 거. 다음 변수는 에코형제 개인 신용 물량이었다라는 거, 그죠? 이거에 따라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말 특별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펼쳐지는데 다들 성공 투자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